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슐츠 총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 전화회담에서 신속한 휴전과 러시아군의 완전한 퇴각,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존중 등이 논의됐다고 하네요. 숄츠 총리는 자포리자 원전과 관련해서도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처들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수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로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평화롭게 잘 협상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휴전 및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 올릴 거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도 폭락을 했는데요. 이 여파로 한국 증시도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물가 지수에 충격을 받은 비트코인도 10% 폭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국토안전관리원에 규제 완화 방안 용역을 맡기면서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파른 부동산 하락세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현행 50%인 적정성 검토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완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가격 인하 효과와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재원을 축소하는 효과를 얻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와 폴란드 등 약 12개 회원국은 동의를 했지만 덴마크, 네덜란드는 가격 상한제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가 러시아가 모든 천연가스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EU는 9월 말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은행 거래를 할 때 손바닥 정맥 정보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은행에 등록한 정보로 비행기도 탑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10개 시중은행이 공항에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생체정보 등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등록을 하면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비행기도 신분증 없이도 생체 정보로 탑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첨단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함을 제공해 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란 게임이 이용자 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간담회는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중계도 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시청 경로는 간담회 진행 시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매출 1위를 하는 등 인기가 꽤 있었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다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을 잘 해결해주고 계속 높은 매출을 유지하는 게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계약하거나 하실 때 보험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빅테크 업체의 예금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9개 업체가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금 보험 비교 플랫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들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4개 모델이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2022 종합가치평가에서 현대차, 기아차, 벤츠 3사가
부문별 1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요즘 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을 여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외제차의 이미지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오히려 국산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웬만한 외제차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앞으로도 국산차들이 해외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라고 불리는 도쿄 게임쇼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17일부터 18일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인디게임이 최다로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가 81개에 이른다고 하네요. 총 465개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게임사는 넥슨만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추석이 끝난 후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 대출이 시행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내일이 안심전환 대출이 시작되는 15일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인데요. 대출금리는 3.8%에서 4%까지입니다. 신청 창구가 기존 주담대 취급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은행에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부분 등을 부정거래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저번에 넷플릭스 수리남 컨텐츠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수리남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개 5일 만에 넷플릭스 TV쇼 글로벌 3위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바하마스, 홍콩, 케냐, 모로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5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오징어 게임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이 수리남이 오징어 게임처럼 글로벌 1위를 달성하며 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콘텐츠 중의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소카의 공모주 청약이 많이 저조한 상태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카가 공모 이후 큰 하락을 이어가며 공모가 대비 25% 하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당 공모가도 희망 수준보다 40% 정도 낮췄었는데요. 그 공모가 기준으로 25%가 빠진 것이니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총은 6,8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총 1조 원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추세론 전망도 밝지 않아 1조 원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몸통의 길이가 4m 정도 되는 대왕 오징어 사체가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캣 볼스테드 박사는 수심 500m 정도에 사는 대왕 오징어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이유에 대해 저인만 그물에 걸린 것을 놓아주었거나 향유고래가 잡아먹다 남은 것일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이번에 발견된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컷은 길이 13m에 무게가 300kg까지, 수컷은 길이 10m에 200kg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무슨 먹이를 먹고 사는지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비로운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큰 대왕 오징어를 깊은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느낌은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신비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론스타 라이트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를 운석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강도도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약 45억 년 전에 큰 소행성과 부딪혀서 부서진 외소행성에서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58% 정도 더 단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아직 측정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의 머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5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15일은 KB스타리츠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5일 부동산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 두산 위브 더 프라임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78세대입니다. 머익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